특별편 여성 건강 부인병 완전 가이드. 6화 그날의 고통. 참지 마세요. 생리통 완전 정복. 지난 5화에서는 난소암이라는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돌아와 어쩌면 이 세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매달 겪고 있을 가장 보편적인 고통, 바로 생리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 허리가 끊어질 듯한 묵직함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거나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끙끙 앓아본 경험.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여자라면 다 겪는 일이라거나 엄살 부리지 말라는 말로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그 고통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무조건 참아야 하는 벌은 더더욱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그날의 통증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통제는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음식과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오늘 그 완전 정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부 혹시 내 생리통도 병일까? 원인별 종류. 우리가 생리통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통증의 종류, 즉 적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타입 1. 특별한 병이 없는 원발성 생리통.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생리통입니다. 특별한 부인과 질환 없이 생리기간에 자궁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물질은 자궁 근육을 쥐어짜듯 강하게 수축시켜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열정 과다 일꾼처럼 이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자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주로 초경 시작 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발생하며 아랫배 통증과 함께 허리 통증, 메스꺼움, 설사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타입 2. 병이 숨어있는 속발성 생리통. 이것은 통증 뒤에 특정 질병이 숨어있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궁내막증 3화, 자궁근종 2화이나 자궁근육층 자체가 두꺼워지는 자궁선근증과 같은 부인과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내 생리통, 혹시 속발성일까? 체크리스트. 20대 중반 이후, 이전에는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겼다. 해를 거듭할수록 생리통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거나 먹는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 생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생리가 끝나도 며칠간 통증이 지속된다.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만성적인 골반통이나 성교통이 있다. 만약 내 생리통이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 원래 아팠으니까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아 숨어있는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2부 약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 슬기로운 진통제 복용법. 생리통이 시작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플 때까지 꼭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을 때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진통제의 효과를 절반도 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증 유발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은 생리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진통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산불이 나기 전에 작은 불씨를 끄는 것처럼 통증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혹은 이제 곧 아프겠다는 느낌이 올 때 미리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통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약을 먹어도 온몸에 퍼진 통증 물질을 감당하기가 벅차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생리통약은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 계열인데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등 다양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성분이 다를 수 있으니 약사님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보고 반드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먹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진통제 복용법의 핵심입니다. 산부 통증을 녹여주는 생활 속 지혜. 운동과 식이요법.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음식 냠냠. 따뜻한 생강차와 캐모마일차.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캐모마일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고등어, 연어, 호두, 아몬드 등의 풍부한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착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는 나쁜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바나나, 그리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자궁 근육의 과도한 경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부르는 음식 STOP.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염분은 우리 몸의 수분을 정체시켜 몸을 붓게 만들고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 녹차와 설탕.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며 설탕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통증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리 전후에는 조금만 멀리해주세요. 몸을 살리는 운동과 스트레칭. 생리 중에는 아프다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기보다 가볍게 몸을 움직여 골반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오히려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걷기. 골반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요가 고양이. 소자세.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척추와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13화에서 배운 동작이죠. 따뜻한 찜질과 반신욕. 아랫배에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 역시 최고의 통증 완화제입니다. 사부 생리통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리통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엔 효과가 없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달라서 의존성이나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예전에 잘 듣던 약이 효과가 없어졌다면 약에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내 몸의 통증 원인, 즉 속발성 생리통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더 강한 약을 찾기보다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오해. 생리통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진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부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 출산 과정에서 자궁경부가 확장되고 자궁 위치가 변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이 원인인 속발성 생리통은 출산과 상관없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생리 중에는 무조건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 진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설탕과 유제품 함량이 높은 밀크 초콜릿은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기분을 좋게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제부터는 초콜릿이 당길 때 현명하게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오해. 생리 중에는 아프니까 무조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상책이다. 진실 아닙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면 오히려 웅크리고 있기보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통증 물질을 배출하고 근육 경련을 푸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5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지긋지긋한 통증과의 이별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 생리통의 종류부터 파악하자. 특별한 원인이 없는 원발성인지, 질병이 숨어있는 속발성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둘째, 진통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먹자. 통증 유발 물질이 퍼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생활 습관으로 통증을 다스리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운동, 찜질은 약만큼이나 훌륭한 통증 관리법이다. 넷째, 잘못된 속설에 흔들리지 말자. 진통제 내성은 거의 없으며 출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 이제 더 이상 매달 돌아오는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혼자 끙끙 앓으며 참지 마세요.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이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현명하게 관리하면 얼마든지 그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 미리 나를 위한 안심 키트를 준비해 보세요. 가방 속에 따뜻한 생강차 티백 몇 개와 나에게 잘 맞는 비상용 진통제, 그리고 사무실이나 집에 핫팩을 구비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작은 행동이 고통의 시간을 위로의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내 딸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7화에서는 생리불순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이자 많은 가임기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없는 편안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